브랜드 스트래티지 일을 하는 허유림. 그 에어비앤비의 브랜딩, 뭐 스트래티지 보고 다 했는데 프리미어 리그의 사자. 제일 큰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엇 게임즈여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들 브랜딩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대단한 재밌는 분이에요. 평생 이과로 살았는데 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게 됐습니까?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한 3살 때부터 꿈은 무조건 의사였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아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피를 보는데 좀 겁이 많이 없어가지고 소아 외과 의사를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자라면서 또 나는 내가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어쩌다 보니까 브롱스 하이 스쿨 오브 사이언스라고 뉴욕에 있는 영재학교지 거의. 스페셜라이즈 하이스쿨을 갔는데 완전 거기는 진짜 이름같이 사이언스 학교란 말이야. 거길 가고 나니까 그때 깨달았어. 내가 그렇게 수학과 과학을 잘하지 않는구나. 겸손해지는 거지. 아, 나는 별거 아니었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떡해. 이미 스펙을 의대 진학을 위해서 쌓아왔는데 그치. 그때 포기할 수는 없었어. 상황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일단 1학년 대학 입학을 헬스 사이언스 전공으로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9개월 동안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어. 나는 미술을 해본 적이 없는 그치, 사람이었어. 그치. 사람들이 막 쟤는 진짜 미쳤다. 붓 한 번 안 잡아본 애가 대학 입시 포트폴리오를 9개월 안에 한다는 거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원래는. 원래 매스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롱아일랜드랑 뉴욕을 오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건축이랑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그램들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나는 건축에 내가 관심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게 문득 들어온 거야. 이렇게 건물들을 보는데 그 건물들, 그리고 인테리어, 실내 공간 이거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이 생겼어. 그치.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제 코넬로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어. 이제 그러다가 내가 인턴십을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턴으로 일을 하는데 그때 처음 깨달았어. 내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그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약간 가구 고르고 네. 벽 색칠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천장을 보면은 지금 뭐 리세스 캡, 라이팅 이제 몇 간격으로 이렇게 몇 개가 있고 파이어 엑sit 사인이랑 스프링클러가 어디에 배치돼 있고 스모크 디텍터가 어디에 있고 굉장히 이게 테크니컬한 잡이야. 아, 우리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막 데코레이팅 하고 그치. 이런 예쁜 것들을 하려면은 거의 경력 막 15년 차가 되어야 해. 주니어들은 스프링클러 받고 있는 거야 계속. 그게 너무 지루했었어. 나는. 그치. 그래서 인턴십을 한번 하고 이제 취업은 스트래티지 쪽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지.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인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왜 자격증을 따셨나요? 욕심쟁이. 일단 전공을 했잖아. 내가 비싼 돈 주고 디그리를 땄잖아.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CEDA Accreditation이라고 인증된 학교가 있어, 몇 군데가. 근데 코넬은 다행히도 Accreditation을 주는 학교였고 일경험 좀 있고 시험 한 번 보면은 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말했듯이 나는 심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치. 심심해서 땄어. 심심해서 땄어. 열정녀예요. 열정녀 지금.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가구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돼. 유명한 데들 다. 정말 유명한 뭐 헐맨 밀러, 뭐 임스 체어 이런 것들은 거의 반값 50% 아, 와우. 정도 되고 좀 싼 것들 뭐 웨이페어 뭐 이런 데도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가구 할인 원하시는 남자분들 연락 주세요.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 되게 인기 많겠다. 가구 디스카운트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접근하는 애들이 좀 있긴 아, 해. 진짜?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해줘. 킹캉한테는 얼마까지 해줄 수 있나요? 50%는 모르겠고 한 아. 30? 저 갈게요. 리드백 끝. 그럼 건축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 건축회사를 내가 2군데를 다녔어. 처음에는 이제 TPG Architecture이라는 곳을 다녔고 거기에서 이제 대기업인 겐슬러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TPG에서는 디자인 스트래티지라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겐슬러로 이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브랜딩이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때 타이틀이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스트래티지스트였는데 지금 하는 브랜드 스트래티지랑 조금 달라. 그게 비전을 막 만들어주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나 피지컬 익스피리언스의 그 브랜딩을 어플라이 할지, 그러니까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하는 일이었지. 건축회사의 직업병은 뭔 것 같아? 무조건 검정색을 입는다. 아 진짜야? 유니폼이야 거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이제 건축회사를 다니고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뭐 헐웨이가 조금만 내로해도 저거 코드에 안 맞는데 아 진짜? 화장실 조금만 작아도 막 이거 액세스블 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 건축회사에서 일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 프로젝트들이 어마어마하게 길어. 막 몇 년씩 그런 맞아, 프로젝트를 맞아. 한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처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줘도 그게 어플라이 되기까지는 1년, 2년 이렇게 걸릴 수 있단 말이야. 아 와우. 그럼 그때 가면은 아이디어가 더 이상 relevant 하지가 않는 거지. 2년이란 시간이 또 지났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해야 돼. 또 수정을 하고. 뉴욕에서 자라왔잖아. 뉴욕 키드로 어땠어? 라이프가? 사실 내가 다른 데서 자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자라온 이제 뉴욕 퀸즈 지역은 한국인이 워낙 많아서 그치. 그렇게 딱히 내가 막 미스핏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 서버브 대신 도시에서 자라오면서 좋았던 점 뭔 것 같아?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집은 퀸즈였지만 고등학교는 브롱스에서 다녔고 그치?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친구들이랑 땡땡이를 치면 또 이제 맨하탄 가서 땡땡이를 치고 그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더 익스플로어 할 게 많았던 것 같기는 해. 땡땡이 엄마 아빠 봐도 돼요? 알걸?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응. 뉴욕에서 키우고 싶어? 능력이 된다면 항상 돈에 따라 아, 그치. 움직여야 현실적인, 하는 거니까. 현실적인 이유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돈이 있더라도 좀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 원해서 서버브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난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 아니 돈이 많으면 어. 방학 때 서버블 가서 아, 햄튼스에 비치홈 집어넣고. 하나 가두고 그러면 되니까. 그치. 다른 도시에서 만약 살고 싶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어? 미국에서는 이제 서부, 서부? 캘리포니아 LA? 쪽, LA, 샌프란시스코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간다면 이제 덴마크 그 코펜헤이겐 쪽에 맞아. 디자인 영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쪽도 가보고 싶고 코펜하겐 자체가 그 디자이너들은 메카야? 약간 막, 와 되게 멋있다 이런 게 좀 어. 있어서 그리고 뭐 아니면 런던 축구 런던. 봐야 되니까. 축구 빠시나 봐. 내가 진짜 축구를 몰랐다? 축구 룰도 몰랐어 나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란 그치. 말이야. 근데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프리미어 리그 팀이 들어와 버리니까 축구를 봐야 하고 배울 수밖에 없고 보다 보니까 팬이 되는 거야. 그럼 좋아하는 클럽은 어디야? 맨체스터 시티에 좀 정이 많이 가지. 음. 정이 많이 가는데 이제 토트넘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도 좋아하고 브랜딩만 봤을 때는 리버풀이 굉장히 브랜딩을 잘했다고 아 생각해. 진짜? 리버풀의 브랜딩이 왜 다른 데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리버풀은 그 브랜드 메시징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해. You'll never walk alone. 약간 이게 엄청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그치? 있어서 제일 역사상 긴 클럽 아니야? 그것까지는 리버풀이? 거의- 모르겠는데 어, 뭐 월드 리버풀도 명문 그렇고 정도다. 뭐 맨유도 그렇고 뭐 좀 히스토리가 있지. 그래서 좀 더 엉장하게 느껴지네. 근데 맨유는 웅장하지 않아. 메뉴는 뭐야? 맨유? 몰라? 관심도 없어. 왜냐면 맨시티의 그치? 라이벌이니까. 그치, 맨시티. 유림이란 사람으로서 장점은? 많지. 만찢녀네, 만찢녀. 솔직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당당한 편인 것 같아. 자신감도 좀 있고 자존감도 좀 높은 편인 것 같고 장점이야 많지. 계속해? 여기서 멈출게요.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너의 단점은 뭔 것 같아? 단점도 많지. 일단 일을 하면서 형성된 것들도 있는데 그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의견이 너의 의견보다 중요해.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살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엄청 중요하지. 일이잖아. 그치.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과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원하는 것과 파트너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하는 말들을 되게 귀를 기울여서 맞아. 들어줘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일할 때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치. 근데 현생에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좋은 편은 아니야. 아 진짜? 이게 에너지가 다 빨려서 그런 거야? 모르겠어. 친구들이 가끔 서운해 하기는 해. 아 진짜? 너는 왜 이렇게 내 슬픔에 공감을 못 해주니? 지금 이런 게 조금 있지. 제일 궁금할 거야 시청자들이. 이상형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합니다. 무조건 얼굴 무조건. 얼굴을 먼저 보긴 하지.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원해. 확실히. 근데 잘생긴 게 먼저. 이제 킹카의 공식 질문. 유림이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 5년 후
남편과 육아는 잘하고 있니? 그때쯤 되면은 애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연말 시즌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와 잘 보내기를 바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때도 계속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보람찬 일을 하고 있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 너답게 나답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잘생긴 남편. 잘생긴 남편 체크. 그러면 마무리해볼까? 이 영상 좋아하셨으면 아시죠? 조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맞춰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